안녕하십니까. 숙박업 짤막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함장수입니다. 오늘은 2편인데요. 2편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미성년자 이성 혼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숙박업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종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무조건 출입시켜서도 안 됩니다. 청소년을 출입시킬 때는 친권자와 함께 출입을 시키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동성끼리는 출입을 시켜도 되는데요.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이성 혼숙을 할 때 우리 숙박업주들은 출입을 제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 영업정지, 또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은 미성년자 혼숙인지 알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켰을 때 혼숙시킨 행위자가 형사처벌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즉 직원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켰을 경우에는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켰을 경우에는 주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명령은 청소년 이성 혼숙이 발생한 업소, 즉 영업장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지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은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킨 행위자, 즉 직원이나 주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행정처분 명령은 사람이 아닌 업소, 즉 영업장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명령은 실제로 영업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표가 하나 보일 텐데요. 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면 업장에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에서 33등급까지 차등적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 숙박업은 대형 숙박업소를 제외하면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3등급에서 한 8등급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5등급을 예를 들자면 전년도 총 매출액이 4억 3천만 원을 초과하고 5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5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1일 과징금을 7만 4천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을 당했다면 1일 7만 4천 원 곱하기 60일 하면은 444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444만 원이
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숙박업소 운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숙박업주가 또는 직원이 청소년 이성 혼숙 사실을 몰랐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는 뜻은 만약에 손님이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숙박업주가 이성 혼숙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숙박업주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 혼숙하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남학생 B군은 모텔 주인을 속일 목적으로 스타킹도 신고 치마도 입는 등 여장을 했었습니다. 숙박업주는 이 숙박요금을 받기 전에 이 여장한 남학생한테 남자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남학생이 여자 목소리로 저 여자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옆에 있던 여학생들도 같이 여학생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를 믿고 이제 숙박업주가 방을 이렇게 내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을 구별할 때는 이제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숙박업주가 남녀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남학생 B군한테 남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학생 B군은 이렇게 마른 체형에다가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하니까, 그리고 여장까지 해서 얼핏 보면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숙박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주를 이렇게 속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에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이 숙박업주를 이렇게 협박하는, 그래서 금품을 갈취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자들이 우리 숙박업주를 이렇게 속이는 유형이 한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성년인 자기 언니 신분증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숙박업주를 속이는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 형법에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라고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렇게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아예 신분증을 위조하는 겁니다. 아예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숙박업주들한테 제시해서 숙박업주를 속이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 경우에도 형법에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라고 해가지고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숙박업주를 속이는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알아서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미성년자인데 추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숙박업주분들께서는 항상 이성혼숙,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오늘 2편 1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그런 법률 내용과 이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편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로 청소년 보호법을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